안녕, 수공쌤입니다. 유튜브에서 수학 강의 찾아보는 거 피곤하지 않나요? 불편하지 않아요? 수공쌤의 모든 강의를 한 군데에 다 모아놨습니다. 수공닷컴으로 오세요. 안녕, 수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제 1차식을 공부할 건데 1차식으로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항식이에요. 그 다항식 안에서 특별히 1차식을 좀 많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항식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다항식, 항이 여러 개가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인데 그럼 항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항은 뭐냐면 수나 문자가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렇게 묶여져 있는 놈을 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덧셈 뺄셈으로 끊었을 때 나오는 덩어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항이 이제 3개가 되는 건데 그 3개가 누구냐면은 4x라는 애랑 그 다음 마이너스 3y군요. 마이너스 3y라는 애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저렇게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항이 뭐냐면 숫자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4x라고 하는 것은 4랑 x랑 곱해져 있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3y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랑 y라는 문자가 곱셈으로 묶여 있죠. 이것들을 전부 다 항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 이외에 다른 게 곱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 자체도 이제 하나의 항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덧셈으로 끊을 수 있는 애들인 거거든. 사실 쟤는 말이죠. 4x라는 애랑 그 다음 마이너스의 3y가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빼기 2라고 하는 것도 말이지 마이너스 2가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즉 다항식이란 여러 개의 항들의 합으로 구성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고 거기서 말하는 그 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숫자가 곱셈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요 식 같은 경우는 항이 3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매번 덧셈으로 고쳐가지고 생각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얘를 놓고 봤을 때 덧셈 뺄셈으로 그냥 끊는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부호까지 다 같이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x라는 한 덩어리랑 그 다음 3y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해서 마이너스 3y라는 한 덩어리랑 그 다음 마이너스 2라는 덩어리랑 저렇게 해서 3덩어리가 모여 있거든. 저렇게 해서 항이 3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항을 적어라 그러면 4x 부호까지 따져서 마이너스 3y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문자가 아예 없이 숫자만 있죠. 저런 애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상수항이다.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수항이다 라고 해서 상수항 적어라 그러면 마이너스 2 문자가 하나도 없는 애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에 문자 앞에 있는 여 숫자들도 문자 앞에 있는 수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쟤를 줄여서 개수라고 하자. 개수 아니에요. 개수 아니고 개수라고 해서 문자 앞에 적혀 있는 수인데 원래는 저게 이제 문자의 개수지 개수. 4의 x라고 하는 것은 x가 4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y 같은 경우도 y도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의 3이 이제 곱해져 있는 건데 하여튼 문자들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개수라고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묻기를 저 식에서 이 개수들을 적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개수를 적을 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x의 개수. 그러니까 문자 x 앞에 적혀있는 숫자지. 그러면 x의 개수는 4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y의 개수 라고 하면 y 앞에 적혀있는 숫자가 몇이냐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까지 같이 가져와야 돼요. 그냥 3 적지 마시고 마이너스까지 가져와서 마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항이 여러 개가 묶여있을 때 우리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단항식이라는 그 용어도 가끔씩 나오거든? 단항식은 뭐냐면 항이 딱 한 개로만 되어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2x
라고 하면 덧셈 뺄셈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달랑 이 하나만 있잖아. 이 항이 한 개인 거거든. 이렇게 항이 한 개일 때 요 단이 여기 한 개라는 뜻이에요. 한 개. 요거는 이제 항이 여러 개라는 뜻인 거고, 다는 여러 개라는 뜻이고, 단은 이제 한 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항이 한 개인 식. 그래서 요런 경우를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하고, 근데 단항식은 다항식이기도 해. 얘를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항식은 말이지, 항이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 개여도 상관없고, 한 개이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요렇게 항이 달랑 한 개밖에 없잖아? 그래도 다항식이긴 다항식이야. 단, 한 개라는 뜻을 강조하고 싶으면 단항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다항식 안에서 항이 딱 한 개일 때는 특별히 단항식으로도 부를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지. 얘는 단항식이기도 하고 다항식이기도 한 거야. 그죠? 다항식들 중에서 항이 딱 한 개밖에 없으면 특별히 단항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둘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긴 다른 거지. 다른 거긴 다른 건데, 다항식 안에 있는 거야, 이 단항식이. 둘이 완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항식 안에서 특별히 한 개일 때는 단항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차수. 차수 같은 경우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예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다 1차들이에요. 문자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자, 얘는 이제 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차수거든. 그러니까 x가 3번 곱해졌잖니, 얘는? 그래서 얘는 3차야, 3차. 그래서 3차 항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x의 세제곱이라는 놈은 항이긴 항이잖아? 그쵸? 항이긴 항인데 차수가 몇 차다? 3차 항이다. x가 3번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차 항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x의 세제곱, y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얘는 몇 차 항이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5차 항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x가 3번이 곱해져 있고, 그 다음 y가 2번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문자가 곱해진 횟수라고 하면 x나 y나 둘 다 문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x든 y든 상관없이 어쨌든 총 횟수는 5회인 거죠. 5회. 여기에 있는 3회와 여기에 있는 2회가 합쳐져 가지고 문자가 곱해진 횟수는 총 5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 차 항이냐라고 물어보면 5차 항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차수. 이해했죠? 차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곱해진 횟수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지수끼리의 합이 이제 차수가 되겠죠. 그죠? 자, 적혀있는 저기에 있는 식 4x 3y 마이너스 2. 자, 4x 3y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일단 항으로 끊어야지. 4x라는 항은 말이지, x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1차 항이야, 1차 항.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y 같은 경우도 y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1차 항이에요. 그 다음 얘는 뭐 상수항이니까 문자가 없죠. 뭐 굳이 말하자면 0차 항이긴 한데 0차 항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고 그냥 얘는 뭐 상수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x라는 문자가 1차로 있는 거니까 x에 대한 1차 항이야. 용어 정확하게 잘 좀 따라오세요. x에 대한 1차 항이야. 얘는 y가 들어가서 1차죠. 그래서 y에 대한 1차예요. 얘는 그냥 상수항인 거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다항식, 요 다항식에서 최대 차수는 1차입니다. 제일 높은 차수가 1차죠. 그때 우리는 이 식을 1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제일 높은 차수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수를 하나 얹어서 4x 제곱에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적었다라고 치자고. 마찬가지로 항은 3개죠. 요 놈과 요 놈으로 해서 항은 3개인데 얘는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고 2 제곱이라는 뜻은 x 곱하기 x 이렇게 2번 곱해졌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2차 항이야. 그 다음 얘는 y라는 문자에 대한
1차 항이야. 얘는 문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상수항이야. 그쵸? 이때 우리 이 다항식을 봤을 때 제일 높은 차수는 2차지. 그럼 우리는 이 다항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2차식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야. 다항식의 차수는 말이죠. 그 안에 있는 항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를 가져와서 다항식의 차수라고 한다. 얘는 지금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은 2차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1차식을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는 거잖아. 1차식을 이제 주구장창 공부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1차식이라고 하면 최대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제곱이나 3차나 뭐 이런 거 제곱, 뭐 세제곱, 네제곱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x면 x, y면 y 이렇게 그냥 지수별로 신경 쓸 거 없이 2차 항이나 3차 항이 없는 애들이 이제 1차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얘는 이제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인 거고 항은 두 개죠. 항을 적어라 그러면 마이너스 5x 부호까지 가져와야 된다고 했어. 그 다음 여기 이제 3 뭐 플러스 3은 뭐 가져와도 그만 안 가져와도 그만.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니까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꼭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항은 두 개입니다. 항은 두 개인 거고 차수를 물어보면 얘는 x에 대한 1차식인 거고 얘는 상수항인 거지. 즉 얘는 1차식이야. 최대 차수가 1차니까 이 다항식의 차수는 1차인 거고 얘는 1차식이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있는 것처럼 뭐 상수항이 누구냐? 그러면 문자가 하나도 없는 거. 이제 3이 상수항이 되는 거고. 이제 개수를 얘기를 해라. 그러면 x의 앞에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곱해진 거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얘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이 몇 개예요?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은 덧셈 뺄셈으로 끊을 수 있는 애들이라고 있잖아. 덧셈이랑 뺄셈 기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부호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항은 3개거든. 2x라는 항이랑 y라는 항이랑 마이너스 5라는 항이랑 이렇게 항은 3개가 있는 거고요. 얘는 x에 대해서 1차 항, 얘는 y에 대해서 1차 항, 그 다음 얘는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얘도 1차식입니다. 제일 높은 차수가 1차니까 1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 개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x 앞에 있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2죠. 그러니까 x의 개수는 2야. 그 다음 y의 개수를 0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숫자가 안 적혀 있다고 0이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얘는 지금 1y에서 1을 생략해가지고 귀찮으니까 생략을 해서 y라고만 적은 거죠. 그러니까 y는 이 앞에 1이라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귀찮아서 안 쓴 것 뿐이지. 그러니까 y의 개수는 0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y의 개수는 1입니다. 1. 됐죠? x의 개수는 2, y의 개수는 1.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차수가 1차니까 이 다항식의 차수는 1차다. 그래서 1차식이라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덧셈 뺄셈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없죠. 가만히 보면 5분의 3이라는 숫자랑 x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냥 항이야. 그래서 항을 적어라 그러면 5분의 3x 요거 달랑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얘가 이제 x라는 문자에 대해서 1차이기 때문에 이 식은 1차식입니다. x의 개수를 적어라 그러면 x의 개수는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상수항을 적어라 물어보면 상수항을 없다고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상수항이 없는 게 아니고 상수항을 적어라 그러면 반드시 0이라는 숫자를 적어줘야 된다. 이 뒤에는 더하기 0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죠? 그때는 상수항은 없다가 아니야. 상수항은 0이야. 0. 오케이? 상수항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상수항 없다고 적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수항이 0이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내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다항식이기도 해요. 항이 하나밖에 없어도 우린 다항식이라 부릅니다. 근데 항이 딱 한 개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항식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다항식이라 불러도 되고
단항식이라 불러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이 3개죠.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문자가 이제 A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곱이 등장했죠. 그죠? 자, 항을 적어라 그러면 항은 덧셈뺄셈을 기준으로 끊어가지고 마이너스 기호까지 포함을 해서 자, 요렇게 항은 A의 제곱과 마이너스 2A와 이제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은 3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A에 대한 2차 항이야. 2차 항. 차수가 2차인 거 보여요? A를 2번 곱했죠? 차수, 문자를 곱한 횟수, 거의 대부분 지수를 차수라고 부르게 돼요. 여기 지금 2제곱이라는 뜻은 2번 곱했다는 뜻이니까 차수가 2차. 얘는 그래서 A에 대한 2차 항이다. 2차 항. 얘는 A에 대한 1차 항이고요. 얘는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상수항이죠. 개수를 물어보면 A 제곱의 개수 이렇게 물어봐야 돼. A 제곱의 개수. A 제곱이라는 문자 앞에 이렇게 A 제곱 앞에 곱해진 숫자가 1인 거죠. 여기 지금 1 생략한 거니까. 즉 A 제곱의 개수가 1인 거야. A라고 하면 안 되고 A 제곱의 개수. A 제곱의 개수가 1인 거야. 그 다음 A에 대한 개수. A가 여기 있죠. A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니까 A의 개수를 물어보면 그때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A의 개수는 마이너스 2. A 제곱의 개수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수는 얘가 2차, 얘가 1차, 얘는 이제 상수항인 거고. 자,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죠. 이 다항식은 2차식입니다. 2차식이다. 됐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많은 친구들이 자꾸 1차식이라고 잘못 대답하는데 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다시피 x의 세제곱 그 다음 y의 제곱 있으면 얘는 말이죠. x가 3번 그 다음 y가 2번 그래서 곱해진 문자가 5번이야 5번. 그래서 x가 3번 그 다음 y가 2번 곱해졌기 때문에 5차항이 되는 겁니다. 5차항 5번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말이지 지수가 여기 적혀있는 게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1차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어때? x, y라고 하는 것은 x랑 y가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2번 곱한 거 아니야 지금. 2개의 문자가 곱해진 거잖니. 그러니까 얘는 2차항이에요. 2차항. 지금처럼 지수로 해석을 하자면 여기 지금 지수 1차 지수가 생략된 거지. y도 여기 지수 1이 생략된 거죠. 귀찮아서 안 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해가지고 1 더하기 1을 해서 2차항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x랑 y랑 문자 2개가 곱해져 있어요. 얘는 2차항입니다. 2차항. 2차항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x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 더하기 y라는 놈이 있죠. 항은 이렇게 3가지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이제 0인 거지. 없다라고 해도 되고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상수항이 0인 것도 말 되고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차수가 2차라서 2차식입니다. 1차식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그럼 방금 전에 우리 설명했죠. 얘 같은 경우는 차수가 이제 몇 차인지 눈에 보여요? x가 2개, y가 3개가 지금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얘는 5차항이죠. 5차항. 지금 5차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최고 차수가 5차이기 때문에 이게 몇 차식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5차식입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그쵸?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 이제 얘 같은 경우 얘는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 애초부터 다항식 자체가 아니야.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분수식으로 구분이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다항식이고 뭐 어쩌고 뭐 1차식이 어쩌고 2차식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들은 말이지 애초부터 문자가 분자 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문자가 분자 쪽에 있는 거. 걔네들 안에서 지금 우리가 다항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처럼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그 얘는 다항식 자체가 아니야. 다항식 자체가 아니야. 얘는 이제 분수식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유리식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배워요. 따로 배워. 그리고 얘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생이 되면 여기 x분의 1 이런 거 x분의 1을 고등학생이 되면 얘를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 다음에 뭐 x의 가령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3 뭐 이런 게 들어가거든. 근데 중학생 때는 이런 게 안 나와. 그래서 중학생 과정에서는 얘를 지수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분수식이다, 유리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항식범에서 아예 벗어나는 얘기예요. 아예 애초부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자꾸 이걸 보고서 여기 1 이거 x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애초부터 다항식 범주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얘는 애초부터 다항식이 아니에요. 오케이? 얘도 지금 문자가 분모 쪽에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그죠? 얘는 애초부터 다항식이 아니에요. 오케이? 얘도 뭐 x는 상관없겠지만 y가 지금 분모에 가 있는 거 보여? y가 분모에 가 있는 거? 얘는 애초부터 다항식이 아닙니다. 근데 헷갈리지 마. 분수 들어갔다고 무조건 아닌 건 아니야.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x의 제곱에다가 그죠? 2분의 3이 곱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분수 나왔으니까 분수식이겠네 땡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지? 얘는 지금 분자 쪽에 붙는 거지. 굳이 이거 계산을 해라 그러면 3이랑 얘랑 곱하는 거잖아. 밑에는 분모 2랑 곱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얘는 분자 쪽에 붙는 거라고. 얘를 이제 같은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어? x의 제곱을 위로 올려서 분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분의 3 x의 제곱 빼기 2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그치? 분자 쪽에 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다항식 맞아. 다항식 맞고 항은 두 개인 거고 이렇게.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인 거죠. 그래서 x 제곱의 개수가 2분의 3인 개수가 분수인 것 뿐이지 얘가 분모로 가 있어서 분수식인 건 아니야. 그쵸? 여기 내가 이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말이지. 여기서 내가 이제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냥 분수만 등장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그죠? 분모 쪽에 갔을 때 문자가 분모 쪽에 갔을 때 아닌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숫자가 분수로 나와 있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분모에는 문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3분의 1y랑 3분의 5를 그냥 합쳐 쓴 것 뿐이잖아 이렇게. 그지? 얘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y의 개수를 대답해라 그러면은 또 1 대답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얘 그냥 이거 뭐 눈 안 보이나 보지? y의 개수는 1이 아니에요. y의 개수는 3분의 1인 거지. 상수항 물어보면 5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오케이? 얘를 자꾸 무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y의 개수는 3분의 1, 상수항은 3분의 5 이렇게 대답해야지.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y의 개수는 3분의 1, 상수항은 3분의 5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사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항, 덧셈 뺄셈으로 끊으세요. 아니면 뭐 개수, 상수항, 단항식, 다항식, 차수, 1차식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인데 용어가 워낙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어요. 그죠? 자, 용어 하나하나마다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번 시간 공부가 끝난 겁니다. 한 번씩 용어들 되뇌어 보시고 의미를 한 번씩 되뇌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보자. 안녕, 수공쌤입니다. 혼자 공부하기 외롭지 않나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움도 주고 서로 자극도 받고 노하우도 공유하고 모여서 같이 합시다. 수공닷컴으로 오세요.